야, 와. 내추럴의 한계는 키 빼기 마이너스 95에서 100 음, 사이라는데 음, 그걸 넘는 시합 체중이 있을 수가 있냐? 네, 서울 전역 41개 지점의 에이블짐 근래에 타 지점을 이용할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 방문했던 모든 지점마다 웨이트 기구 배치의 수준이 모두 운동인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지점에 보수 공사로 인해 지금 근처 타 지점을 이용할 기회가 근래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없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에이블짐 웨이트 존에서 몸을 만들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숙하면서 에이블짐의 다양한 지점들을 이용해가며 30대 중반 이후에도 후퇴하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IFBB 프로 최한진 선수를 모셨습니다. 최한진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FBB 프로 최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12주가 조금 더 남은 상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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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이제 벤 웨이더를 네, 치르면서 이제 올림피아 준비권을 따냈는데 네. 그때의 시합의 이런 이제 플랜들을 쫙 봤을 때 벤 웨이더 시합 준비랑 지금 올림피아 시합 준비랑 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제가 이제 우수 선생님과 또 같이 식단을 같이 하고, 우수 어, 선생님 식단을 하면서 운동은 제가 원래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네,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 옛날에는 제가 한 1, 2년 정도 쉬었다가 운동을 다시 시합을 나가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바로 몸을 다음 연도에 바로 만들다 보니까는 크게 지방을 많이 안 찌우고 네. 빼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시합 12주 전과 네. 올해 시합 12주 전 지금 현재 네. 시점을 봤을 때 네. 조금 더 몸 상태가 더 그쵸. 예. 더 조금 더 많이 드라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 지금 그러면은 식단을 담당해 주시는 네. 코치분이 이제 네네, 우수님께서 맞습니다. 네. 와, 그래서 네, 저 처음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네. 이제 마지막 시합까지 다. 이번 올림피아 프랩에서 처음 준비를 합을 맞춰 오신 겁니까? 아니, 작년부터? 네, 그쵸. 어, 작년부터 합을 맞췄습니다. 네. 그 게스트 포징을 네. 최근에 사람들이 네네네.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네. 물론 네. 뭐 제가 찍은 각도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찍은 각도인데 제가 찍은 각도에서는 최한진 그쵸. 선수께서 좀 제가 앞에 있긴 그렇죠. 커 했지만서도 보이죠. 예. 저는 굉장히 또 사이즈가 작지 않은 내추럴 음, 프로들과 같이 했음에도 그런 골격하고 음. 그런 근육 사이즈가 와 굉장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 좀 오해할 수 있는 만한 게 네, 저희 두 분은 아직 다이어트가 아직 많이 안 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합에 가장 그쵸 가까운. 가까웠고 이제 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나와 있는서 무대에서 조금 더 이제 음, 빛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최한진 선수의 이전에 좀 시합들을 봤을 때 네. 물론 후면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면부가 이제 둔근이랑 햄스트링도 굉장히 그쵸. 네. 훌륭하지만 이 등 근육 자체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점 네. 부위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게스트 포징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런 등 근육의 하단부보다는 정말 네네. 등 자체가 좀 넓어짐으로써 네네. 좀 시선이 환기되는 그래서 등 음, 전체의 모양이 되게 전보다 좀 좋아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 하부 쪽에 너무 이제 네,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부 운동을 굉장히 또 많이 네, 했거든요. 뭐 상부도 물론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하부 쪽을 좀 더 많이 보완하려고 운동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네. 조금 봤을 때 보완이 됐다고 스포이님 얘기하니까 뭐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일단 제가 예전에 네. 프로카드를 획득했을 때 네네. 한번 이제 좀 다룬 적이 네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때 좀 오래되기는 했네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엘리트 체육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육상 맞으시죠? 맞습니다. 진짜. 엘리트 체육을 뭐 언제부터 했고 얼마나 하고 왜 어떻게 하다 이제 좀 그만두고 보디빌딩으로 빠지게 됐는지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와,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봐라 해서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뭐 재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을 뽑았죠 그때는. 그렇죠. 예. 또래들하고 그렇죠. 달랐으니까. 다르니까 바로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좀 재능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좀 될 것 같은 사람을 뽑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육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게 공부도 못했으니까 그때 옛날에는 잘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게 네. 너무 그게 너무 기분 좋아서 그 육상으로 시작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때까지 네. 계속 육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생에서 좀 우리가 풍파를 많이 겪는 그 10대 시절 내내 그렇죠. 그 예. 육상이라는 스포츠를 하게 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하게 됐죠. 그렇죠.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게 된 건지. 아무래도 육상이란 것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다른 축구, 야구 이런 거에 비해서 빛을 너무 못 보는 뭐 아무리 한국에서 잘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 물론 한국에서 완전 잘 뛰면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내가 돋보이지 않는 한은 뭐 이제 시청팀을 가거나 이래서 돈을 많이 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정말 요거 하나 배워서 딴 거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 레지체육은 공부를 안 해도 네. 육상 하나만 잘해도 뭔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네.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다른 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었어요. 공부도 그때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육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0대까지 계속 넘어가서. 그렇죠. 20대까지 이제 해서 이제 그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왔는데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너무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와서 뭘 먹고 살지? 내가 뭐냐 시청으로 간다고 해도 이걸 내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는 보장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때 가서 육상을 완벽하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중간하게 잘한. 어쩌다 보면 1, 2등 하는 애들이 안 나오면 제가 1등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육상이란 거는 이제 그 국가대표가 돼서 네네. 올림픽을 나가는 게 최종 그 높은 단계라고 봐야 근데 될까요? 올림픽은 나가는 거 힘들고 우리나라는 거의 아시안 게임 네. 정도까지가 최고로 볼 수 있죠. 네. 네. 육상도 그러면 단거리가 있고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좀 중장거리가 있는데 네네. 뭐 어떤 저는 이제는 중학교 때는 이제 중거리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종이라는 거를 좀 네. 400m를 하다가 네. 400m 하다가 10종으로 또 바꿨어요. 10종이라는 게 네. 이제 뭐 100m도 있고 멀리뛰기 하여튼 육상은 종목에 10가지 종목을 다 하는 건데 그걸로 이제 점수를 환산해서 그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이 경쟁 구도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0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등수 안에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대학교 3학년이면 사실 20대 초반이고 그쵸, 예. 이제 그럴 때인데 현실의 벽을 느꼈을 때는 네네. 좀 심적으로 네.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이 현실에 닥치다 보니까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때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그 주변 중에 한 명이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알바 여기서 해볼래? 그래서 너그 웨이트 트레이닝 나도 할 줄 아니까 그냥 육상을 기초적인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헬스장 다니면서 이제 웨이트를 처음 접한 게 본격적으로 접한 게 네. 그때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선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냥 꾸준하게 배웠던 거 기본적인 거 뭐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뭐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런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웠고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죠. 네. 그럼 거의 2000년대 초중반 그쵸. 그 시절 아닌가요? 그쵸. 2002년, 3년, 4년 정도 됐겠네. 2004년. 와. 네. 그러면은 이미 하체의 발달은 지금 최한진 선수 하체의 네네. 거대한 하체 사이즈로도 잘 네. 알려져 있는데 하체의 발달은 이미 그 육상하던 시절부터 좀 어느 정도 발달이 있었겠네요. 그쵸. 육상하던 시절에 하체가 많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장거리 뛰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거리 뛰기에도 내가 그렇게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전체적으로 애매하니까 아. 10종을 시킨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 그러면 얘는 뭐 중거리도 안 될 것 같고 얘는 뭐 400m 뛰어도 너무 하체 두껍고 근육으로 뛰고 너 이거 해봐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종목에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이걸 네.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네. 건 아닌데 육각형의 선수인데 좀 네네. 작은 육각형.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씩 다 잘해. 네. 근데 뭔가 한 게 특출하게 잘하는 게 없어. 아, 그래서 제가 10종에 그걸 맞게끔 몸이 또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그 메이저 엘리트에 어떻게 보면 육상이 속하기는 좀 아는 건데 그런 그쵸.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최고가 아니면은 그렇죠.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기 쉽지가 때문에 않죠. 네. 너무 잔인한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비인기 종목이라면 더더욱입니다. 아, 비인기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잘 뛰는 사람만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뭐 그런 건 없이 이제 자기만의 노력과 그걸로 이제 모든 선수 생활이 또 끝날 수도 있죠. 네. 엘리트 스포츠도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디빌딩을 바로 알게 됐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너 생활을 좀 네네. 하시면서 네네. 보디빌딩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 하면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 전성기 협회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보디빌딩을 아예 몰랐고 그냥 몸을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육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기초적인 단계 예. 그리고 기초적인 힘을 기르는 단계라고 생각했지 몸이 커지고 수단, 이렇게 막 몸을 만들고 이런 거는 몰랐는데 네. 뭐 이제 헬스장 가보니까 사진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근본 헬스장이네요. 사진들이 막 여기저기 걸려 있는 그 걸려 있는 거 보고 멋있는데? 그걸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그때부터 조금 이제 다른 운동 이제 팔 운동을 하던 거 팔 운동 하고 상체 운동은 그쵸, 예. 원래 안 하셨던 거예요? 거의 벤치프레스랑 데드리프트밖에 안 했어요. 몸이 무거워질까 봐. 네, 무거워질 거야. 그걸 기능적으로 우리가 뛰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무게를 치는 것보다는 이제 네. 기능적으로 우리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웨이트를 했지 뭔가 강도 있게 무게를 치거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엘리트 스포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디빌딩이나 이런 근력 운동을 접했을 때 일반적으로 접한 사람들보다 이 초반에 올라가는 속도가 네.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물론 비교 대상군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그쵸, 당시에. 그쵸. 근데 네, 이제 네. 최한진 선수가 느끼기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와 이거 나한테 맞는데 이런 걸 직감적으로 바로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운동을 했을 때의 그 끈기라 그래나 정신력, 엘리트 스포츠. 정신력과 끈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만할 때 저는 좀 더 하고. 무게를 이만큼씩 저는 더 많이 쳐보고 이런 것들이 끈기나 정신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져왔던 거니까 그런 거만큼은 뭐 무조건 제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육체에 대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네, 거나 뭐 그쵸.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정신력, 정신력까지 네, 또 네. 도움이 되셨구나. 네네. 와 그러면은 좀 이쯤에서 궁금한 게 보디빌딩을 초반에 모르셨다고 했는데 네네. 일단은 보디빌더 뭐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나도 저렇게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좀 느낀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신 건가요? 그쵸. 제가 계속 꾸준하게 군대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제 소대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자기 트레이너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네, 데리고 다녀서 네. 뭐 근무도 좀 빼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도 군대에서 조금씩 해왔던 거죠. 쉬진 않고. 군대에서도 그러면 조금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계속 이제 꾸준하게 그 보디빌딩 백과사전 이제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거 군대에서 이제 사들고 와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것도 읽으면서 저 군대에서 그렇게 또 운동을 했습니다. 네. 첫 시합을 나가신 거는 그러면 어느 시점쯤이신 거죠? 그때가 2009년 7년이었을 거예요. 7년. 2007년. 7년이어서 이제 시흥시 바디빌딩 대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네. 성적은 좀 괜찮으셨나요? 성적은 그때 1등을 했죠. 네. 와. 그때 꾸준하게 해서 1등을 했죠. 네. 보디빌딩이 그러면은 이거 좀 뭐 직업적인 건 아니더라도 보디빌딩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돼서는 이거 너무 매력적이 무대를 한번 서 보니까 너무 이 바디빌딩의 매력이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뛰고 그 다다음 연도에 또 뛰고 계속 그 10년 11년, 12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시합을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맞아요. 육상이란 그런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은 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네 했으면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단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살이 굉장히 없는 마른 체질이었는데 어. 한 번쯤은 이제 좀 살이 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복근이 거의 계속 보일 정도로 지방이 거의 안 낀 상태. 그쵸. 거의 안 낀 상태로 계속 갔죠. 예. 와. 왜냐면은 저희는 엘리트 체육을 하게 되면 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먹는 식단을 안 해도. 그냥 먹는 걸 다 먹어도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뭐 너무 예. 많으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젊은 시기에 또 대사도 높고 하니까 예. 이제 표출을 이제 그 달리기나 이제 에너지 소비하는 걸로 다 쏟아냈죠. 먹는 거를. 예. 그러면은 이제 시합 몸을 만드는데 네. 막 어엄청 어려우시거나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힘이 없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원래 지방이 없는 상태로 예. 에너제틱하게 생활을 해왔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그게 막 피곤하거나 물론 피곤은 한데 예. 그걸 막 못 이기겠다 정도로 내가 막 한 번에 딱 음식을 막 갑자기 터뜨려서 갑자기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관적인 걸 지켜와서 그런지 네. 예, 그런 것들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엘리트 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정신력, 지구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지방이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방을 얇게 유지하잖아요. 그쵸, 그게 예. 이제 보디빌딩으로 넘어오셨을 때 되게 큰 어드밴테이지로 또 작용을 하는 것 네,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지방이 많이 있던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근내 지방이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이 저희는 많이 없었기 네. 때문에 바로 이제 아무래도 그 근질이나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다이어트 할 때 좀 더 돋보여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제가 베네이더에서 네. 우승하셨을 때 네네. 그 포징을 봤는데 네네. 굉장히 엔터테인적인 그런 요소들을 네. 많이 가미한 포즈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디빌딩을 막 이렇게 보면은 좀 딱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네. 아니라 보디빌딩 무대를 즐기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초반부에도 좀 그러셨는지 네네. 궁금하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뭐 퍼포먼스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바디빌딩 하면 퍼포먼스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분위기여서 예. 근데 머슬마니아라는 대회 자체가 사설대회. 사설대회 자체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예. 퍼포먼스를 이제 그런 시간을 줘요. 예. 1분에서 1분 3초 안에 예.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네. 다 보여줘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막 찾아봤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해외 애들은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막 춤도 추고 뭐 네. 다리도 찢고 네. 막 이러면서 멋있는 장면들을 되게 보여주는데 네.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네.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환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조금씩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2000년도 후반부터 이제 네. 시합을 뛰기 시작하면서 네. 그 보디빌딩을 하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내추럴 바디빌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네. 막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왜 네. 국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분명히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네. 거고 내추럴로 운동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물론 보디빌딩을 하면은 네. 메이저인 보디빌딩을 했을 때는 내추럴이 아닌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그런 거는 거의 저는 그쪽은 일단 잘 몰랐고 네. 어쨌든 그 머슬매니아 대회 자체가 또 그때 도핑. 당시에 도핑도 있고 네. 내추럴이란 대회라는 그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갖고 음.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아, 네. 그때부터 예. 아 내가 이쪽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냥 그 대회 쪽으로 쭉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때 이제 머슬마디아 대회 자체가 국내에서 네. 뭐 관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나요? 저도 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른 그냥 네. 대한 바디빌딩 협회라 그러죠. 네. 그 협회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와, 왜냐하면 오히려. 그 황철수라는 스타 얘기 되나요? 예, 그럼요. 황철수라는 스타라는 분이 또 있었고, 예. 그 주변에도 또 다른 멋있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이제 그 국내에서 잘 하게 되면 뭐 해외 시합도 뛰고 그랬던 그쵸, 예. 것 같은데 뭐 네, 최한진 맞아요. 선수께서도 그쪽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쪽 대회도 또 뛰었죠. 해외에서도? 해도 뛰었고, 예. 마이애미 맞아요. 네,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를 뛰면 또 해외에서 뛸 수 있다. 예. 여기서 1등하면 해외 대회에서 나가서 해외 무대에 더 좋은 무대를 펼칠 수 있다고 해서 예. 이거 그리고 또 되게 무대에서 한국에서 쓰기보다는 네. 해외까지 가면 너무 뭐 여행도 되겠지만 예. 추억도 되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꿈을 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해외 대회도 나갔었죠. 네. 그 머슬마니아 네, 대회가 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네네. 그 머슬마니아 대회 이제 주요 인사들이 제가 알기로 IFBB로 넘어오면서 IFBB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생겼다 이런 역사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아, 예, 그렇군요. 그 머슬마니아 옛날 사진들을 보면 네.
이거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데 뭐 온몸을 막 은색으로 칠하는 네네네네, 선수도 있고 맞아요. 네. 탄이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 네. 너무 그 자유도가 너무 심하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예. 퍼포먼스를 무조건 잘 보여서 네. 뭔가 이 사람 심판한테 뭔가 딱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네.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몸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그렇죠. 퍼포먼스에서 뭔가 이 시선이 그쪽에서 좀 끌려야지 뭔가 그 사람한테 뭐 점수를 좀 더 네.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를 그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춤을 동원해서 축구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민망한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것도 하나의 저희 도전이었으니까. 혹시 그 영상이 있으시면 나중에 네, 첨부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팝핀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네. 춤을 췄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민망해. 그때 당시에는. 네. 이번에 벤웨이더에서 네네. 그 이기셨던 분이 네네. 이제 태권도도 하셨던 이제 흑인 분께서 아, 올림피아에도 출전을 하셨던 네네, 분이에요. 맞아요. 벤웨이더에서 네네네. 꾸준히 우승을 하셨고 그리고 어. 올림피아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꽤 네. 많은 선수들을 이겼어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라스트 콜에 가까웠지만 라스트 콜에 가까운 정말 50몇 명이 나온 거였는데 최종 콜아웃 이전이었나 그 중에 중앙에 설 정도로 그래도 좀 몰랐어요. 예, 몸을 되게 저는. 잘 만드셔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겼다는 거는 되게 저는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프레임이 넓은 타입은 아니지만 볼륨도 좋으시고 맞아요. 예. 네, 실제로 보면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타입의 몸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느끼는 게 이제 국내 보디빌딩 내추럴 보디빌딩을 좀 폄하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얘기를 하는 게 뭐 국내에만 뭐 공룡 유전자가 많다 뭐 좋은 내추럴 선수들은 다 국내에만 있는 게 이상하다 하는데 그 국내 선수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저는 1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깜짝깜짝 놀랄 만한 몸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해외 네. 나가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예. 절대 못 이기겠는데 이런 네.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물론 국내 선수들의 그런 근질이라든지 맞아요. 엉덩이까지 갈라지는 그런 완성도는 좋은데 그 해외 내추럴 보디빌더 중에 좀 상위 티어에 있는 선수들 몸을 보면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해서 몸이 막 그냥 근육이 뚫고 나온다는 예, 느낌이 그게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포징을 잡으면 나오더라고요. 예. 예. 포징을 잡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놀드 클래식의 올해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물론 순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내추럴 선수가 출전을 했었어요. 어. 예, 내추럴로 이제 뭐 프로카드를 획득하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뭔가 다이어트가 다 된 것 같지 않고 사이즈도 작은데 포징을 하면은 네. 와 이거는 뭐 플렉스 윌러 미니어처판처럼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와, 그리고 포징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예. 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런 훌륭한 내추럴 선수들하고 많이 경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금 현대 막 국내에만 뭐 공룡 유전자가 다 모였네 뭐 정말 좋은 보디빌더 내추럴 보디빌더는 다 국내에만 있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옛날부터 그거를 막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너무 오래 많이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이 피트니스 역사가 있다면 그 산 증인 중에 그쵸. 한 명이시죠. 그러고 나서 그 운동 엘리트 체육할 때도 네.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딴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도 저희 같은 나이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쉬고 공부할 때 저는 계속 운동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방학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운동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연도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30년 동안 운동했는데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슬프죠. 그게 이상하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져야지 정상이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운동을 시간과 이제 투자를 그거 운동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이 나온 거지. 그 정도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 안 한 상태에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 안 한 상태에서 몸을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렇게 운동하고 뭐 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나왔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한진 선수의 이런 시합 몸들을 이렇게 연차별로 제가 찾아봤을 때 네.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모습은 없지만 네네네. 이 첫 번째 모습하고 초창기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 와 막 변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매년 좋아지시는 게 네네.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시청자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 내추럴 보디 빌더는 끊임없이 너무 내가 몸이 좋으면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심이나 네.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몸이 또 안 좋으면은 무시나 막 폄하를 네. 당하는데 참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최한진 선수가 스스로 이제
나 내추럴 보디빌더다라고 이제 자부심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내가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런 뭐 이렇게 증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연차별로 이렇게 꾸준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수많은 이제 뭐 대보에서 뭐 도핑들을 통과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한진 선수만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이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믿어줘 이런 거를 갈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조금 아쉬운. 물론 바디빌딩 이제 내추럴 바디빌딩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저는 너무 좋다고. 이건 좀 뭐 뭔가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칠만도 할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으면 그런 거지만 반대로 조금 주춤하면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너 이거밖에 안 좋아졌어 이렇게 운동했는데 이래버리면 뭐 너무 시합 몸이란 게 주춤할 때도 있긴 그쵸, 하지만 우선은 뭐 최한진 선수는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미끄러지기도 하거든요. 시합 그럼요, 몸을. 그게 꼭 비단 이제 뭐 프로 막 케미컬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내추럴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컨디셔닝이 들쭉날쭉한 분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긴 시간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걸 유지를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신념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또 어떤 꽤 괜찮은 인지도가 있는 내추럴 보디빌더 분이랑 얘기해봤는데 아차 싶은 게 자기는 섣불리 거기에 손을 대는 게 무섭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게 생각해 보니까 이 약물에 손을 댄다는 그 결심이나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맞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워낙에 이 프로 보디빌딩을 관람하다 보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는 왜 당연히 보디빌더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라는 아차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한진 선수는 어떤 본인의 신념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한 그분처럼 섣불리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제가 이 길을 하나 파면 그냥 쭉 가는. 뭔가 육상이나 뭐 했듯이 그냥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 길을 딱 한번 통했으면 그냥 쭉 가지 뭐 딴 생각을 안 해요. 워낙에 또 그 육상이라는 게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큰 거를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트 스포츠를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농구, 축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원래 애초에 개인 운동을 개인 하셨네요. 운동했기 때문에 딴 뭐 축구, 농구는 주변을 봐가면서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육상이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에 특화된 엘리트 어떻게 운동이에요. 보면 또 그렇죠.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나의 컨디션, 내가 오늘 어떤지, 내가 오늘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뭐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되게 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자체를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 길에 있으면 그냥 이 길로 쭉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애초에 그런 육상이라는 데서 배워왔던 이 개인의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싱하는 그런 능력치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오면서 보디빌딩에서도 완전히 이해가 좀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됐네요. 사람마다 정말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사실 최한진 선수가 이제 캐나다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그 벤웨이더 내추럴 시합을 뛰었는데 내추럴 보디빌딩이 국내에 도입이 됐던 시기이긴 했어요, 사실은. 국내에 도입이 된 첫 대회를 제가 뛰었어요. 첫 대회를 뛰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도 1등을 했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프로카드를 도전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벤웨이더라는 거 자체에서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야지만. 근데 저랑 이제 슌지 선생님을 같이 찾아본 거죠. 찾아봤을 때 캐나다에서도 프로카를 준다. 그러면 여기 뛰기 전에 한번 여기 뛰어보자. 뛰어서 너가 프로카를 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걸로 갔죠. 캐나다로 바로. 제가 거의 최초의 맞습니다. 프로카드 국내에서 맞습니다. 내추럴 프로카드를 획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헤비급. 그렇죠. 마이너스 90. 헤비급 내추럴 보디빌더. 이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 헤비급이 가능해?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질문에 있는데 내추럴의 한계는 키 빼기 마이너스 95에서 100 사이라는데
그걸 넘는 시합 체중이 그걸 넘는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일단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최한진 선수를 실물로 제가 보고 이제 무대 모습을 봤을 때 네네. 골격 자체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 아시안들의 골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골격 자체랑 이 뼈대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만 거기서 나오는 체중 평균적인 체중이 높을 거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헤비급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라이트 헤비급이지만 네. 좀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기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예, 그냥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든 바디빌딩에서 헤비급을 만들어야지 이런 거는 또 이 방법이 제가 이거 어떻게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몸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저의 네. 그냥 체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많았고 아. 그런 것들이 타고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등치도 크시고 네. 근육량도 많으시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아버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타고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디빌딩 첫 시합 때 시합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80 어, 그때 86이었나 7이었어요. 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런 네. 말을 하는 것들은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네네. 이 사람의 개개인의 골격을 좀 생각 안 하고 네. 이런 낭설들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추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동글동글하고 막 체중이 막 8, 90kg 나가 보이는데 막 70 몇 킬로인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이제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보이는 것보다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시청자 질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몬스터짐에 또 네네. 관람을 하러 오셨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몬스터짐 압도 내추럴 리저널에 오셨는데 네. 보디빌딩하고 클래식 피지크 그 부분에서 양관왕을 하신 선수가 있어요. 네네. 23살. 조신현 선수. 네네, 맞습니다. 2002년생이었나? 네, 2년생이었어요. 2년생인가. 네. 월드컵 베이비. 네, 그 선수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도 저는 봤습니다. 이제 그 선수를 인터뷰하고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네.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느낌들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람들의 무서운 반응일 줄 몰랐어요. 이때 이제 제가 느끼고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내추럴 바디빌딩이라는 게 좀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몸을 어쨌든 보디빌딩은 드라마틱한 몸을 그쵸, 보여주셔야지 네. 드라마틱한 몸을 보여주셔서 프로가 되시고 네. 프로쇼를 우승하신 건데 너무 드라마틱한 몸을 보여주면은 의심과 비난 맞아요. 네. 조금 부족하면은 내추럴이니까 네. 조롱 막 이런 네. 분위기가 형성돼서 맞아요. 이 그 얇은 그 틈에 들어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거를 다 무시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지 참 그렇죠. 힘들겠다라는 힘들긴 생각을 한데 했어요. 그런 걸 다 하고 있으면 다 제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억지로 이 사람들의 그것 비판 때문에 안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분을 뭐 네. 의심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봤거든요. 그 네네. 어린 선수를. 근데 이제 최한진 선수가 그렇게 어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00년, 2000년 이후에 나온 이제 친구들이 네. 정말 좋은 몸을 가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물론 현대의 정보와 이런 것들이 그쵸. 많아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너무 좋은 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 오랜 경력자로서 그런 젊은 인재들이 그냥 인재가 아니라 놀라운 인재들이 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막 운동했을 때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식단과 이런 좋은 그 먹는 것들이 잘 보존돼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잘 좋은 몸으로 그다가 운동을 접하는 시기가 조금 더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네네네. 이제 바디빌딩이 좀 더 인기를 얻으면서 네. 그런 분에 인해서 좀 더 좋게 몸이 나오지 않았나. 와, 네. 근데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내추럴 보디빌더인 최한진 선수께도 여쭤봤지만 또 오히려 이제 뭐 내추럴 보디빌딩은 아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뭐 몇 명의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오히려 그 선수들도 내추럴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몸의 형태다. 너무 맞습니다. 과도한 비난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정말 이제 정점에 가까운 형태의 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의견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이 네. 또 해봤던 길이기 때문에 좀 아마 그,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선수는 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아직 그 원래 나이가 들면서 그쵸, 최한진 예. 선수가 가진 것처럼 그 성숙도가 정말 예. 가벼운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요즘에 운동할 때 옛날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더 무게나 이런 것들 많이 올리면서 운동했다. 정말 미세하게 내 하나하나 근육의 움직임을 신경 써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또 그렇게 조금씩 신경 쓰면 예. 좀 더 그 부위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요즘엔 좀 너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과의 이런 차이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이를 공개해도 네. 82년생 82년생이시고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네네. 오시는 그 근육의 디테일들이 느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실제로 봤을 때 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뭐 세퍼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디테일들이 확실히 보디빌딩을 오래 하신 정말 고인물다운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청자 분도 있었어요. 네. 보디빌딩 아무래도 오래 한 경력자이시다 보니까 네. 뭐 내가 젊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정말 정보가 없었고 제 네. 기억만 해도 2000년대 하면은 몸짱 아주머니에서 그쵸. 네. 그런 분들이나 뭐 권상우님 네, 뭐 그 맞아요. 정도의 네. 이런 그런 것들 운동 정보들도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았고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잡지를 보면서 운동했죠. 옛날에 잡지를 예. 보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좀 요렇게 바꿨으면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 텐데 물론 하나의 다 과정이지만 그쵸. 이런 후회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때는 뭐랄까 이제 너무 무게만 옛날에도 그렇지만 너무 무게만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근육에 대한 거를 많이 디테일하거나 느낌에 신경 쓰기보다는 무게 위주로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 무게를 쳐야지 내 근육은 더 좋아질 수 있어. 이 무게를 올려야 더 좋아질 수 있어. 옛날에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옛날엔 더더욱 그것들이 더 중량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혹시 그로 인해 이제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하셨나요? 그래서 중량을 제가 많이 안 들기 시작했죠. 부상이 하나둘씩. 이제 그걸로 또 운동을 중량을 치고 제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중량을 치면 또 부상을 입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량보다는 이제 자극 위주로 쫓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경력이 오래된 보디빌더 분들을 꽤 봤지만 네. 또 이제 보는 친구들이 안 좋은 마음에 옛날에 그분들이 그렇게 중량을 쳤기 때문에 저 네.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고 네. 운동 방법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운동을 못해 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치다가 이 예. 운동 그냥 근육 무게를 올려서 치는 운동보다 오히려 다쳐서 쉬는 예. 기간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예. 지금은 그 부상들이 어느 정도 네, 다 거의 다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 다쳤던 허리가 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좀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고 이제 예. 마지막 다이어트 시간 제가 못 봐. 가장 약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혹시 나오더라고요. 디스크 디스크 증상은 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뭐 그로 인해서 뭐 하고 싶은데 제한되는 운동들도 몇 가지 있나요? 제가 데드리프트를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옛날 데드리프트 하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데드리프트를 시즌 때는 거의 안 해요. 참 이 스쿼트는 큰 말이 없는데 네. 이 데드리프트는 네. 갑론을박이 가장 많은 그렇죠.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예. 요즘은 어떤 릴스를 보니까 뭐 루틴에서 빼라고 하시는 해외 운동 전문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데드리프트는 뭐 방법론이 틀렸기 때문에 다치는 거다 아니면 방법론이 정확해도 다칠 수 있는 운동이다. 그쵸. 정말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를 많이 안 합니다. 예. 와. 스쿼트를 거의 중량 거의 많이 안 치는데 옛날에 좀 쳤지만 그도 치다가 많이 다쳤던 경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스쿼트도 그냥 기능적인 거를 위해서 가끔씩 들어가지 그걸로 인해 중량을 쳐서 그걸로 메인으로 운동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지금. 예. 아무래도 롱런을 해왔던 바디빌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눈에 띄는 부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좀 젊었을 때 그런 지나치게 중량을 쫓아가던 그 방식으로 인해서 네. 많이 다치셨군요. 열정만 가득했을 때 그때는 뭐 정보도 많이 그게 없었으니까 많이 네. 다쳤죠. 네. 네, 여기서 잠깐 머슬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 중간 광고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3대 500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이라 하면 잘 모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강황 추출물입니다. 요즘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도 강황밥을 지어 먹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강황의 건강 기능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높은 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좀 생활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기능 식품인 강황 추출물 커큐민으로 조금의 보조를 받아 보심을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최한진 선수께서도 좀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커큐민 하나씩
하루에 한 알이고 하루에 한 알. 250mg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 그냥 저희의 하루 필요한 양을 네.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이 커큐민은 한 달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통에. 저도 괜히 이 노란색 알약이니까 이게 카레 색깔 같아가지고 아 강원 추출물. 좋습니다. 네. 여느 3대 보고백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커큐민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한 알에 250mg을 함유하고 있어서 일일 섭취에 필요한 양을 단 한 알로 좀 처리를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먹은 지 3, 4일이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전에 좀 소개해드렸던 이제 락티움이라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락티움은 좀 수면 관련 제품인데 아 요즘 수면을 거의 못하는 상태거든요. 아. 육아로 인해서 예, 5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좀 길게 수면을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이런 영양제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락티움. 네, 락티움도 저도 그렇고 수면. 다이어트를 오래 하니까 점점 수면이 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락티움.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많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음.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못 믿으시겠지만 저 역시 좀 보디빌더들에게서 좀 유행하는 이런 강황밥이나 이런 식사 방식을 가끔 따라 해보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강황밥이었고 좀 커큐민은 단 한 알로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 강황의 이점을 간편하고 가성비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한 달 분량 이거 한 통이 9,900원이고 저희 채널 전체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추가로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근력과 활력 모두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팟캐스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국내에서 잊을 수 없는 게 올림피아 두 가지 최초 기록이 있어요. 네. 최초의 내추럴 IFBB 프로, 네. 두 번째로 올림피아에 진출한 최초의 맞습니다. 내추럴 프로. 네. 되게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구자고 사실 이 두 번째 올림피아 진출은 선구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영영 네. 국내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네. 다른 분들이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최한진 선수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IFBB 프로라는 거는 정말 막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정말 뭣도 모르고 딴 것 같고, 아.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예. IFBB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것도 아니에요. 자세하게 안 것도 아니지만 이제 시합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딴 것 같지만 이제 올림피아라는 거는 정말 이제 그 프로카를 따고 나니까 너무 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더라고요. 한 이 번 IFBB 정도는. 모든 그쵸, IFBB 프로들의 꿈이죠. 저도 그 꿈을 좀 안으면서 한 번 정도는 뛰고 싶다. 그때 그게 또 이제 기회가 우리 내추럴에게도 기회가 베네웨더라는 1등을 하면 기회가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저기는 뛰어서 내가 어떻게든 1등을 해보자. 네. 그래서 베네웨더를 뛰어서 이제 올림피아를 간 건데 네.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도 좀 이제 울컥하긴 한데 이제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너무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었고 뭐 꿈을 이룬 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꿈을 이루고 이제 아직까지 쓰진 않았지만 그 무대에 쓴다는 자체가 네. 저에게는 뭐 너무 이제 상징적인 거고 네. 뭐 거기 안에서 제가 뭐 등수 안에 많이 막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올림피아라는 무대 자체에 쓴다는 거가 네.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이 질문이 조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현실적인 올림피아의 목표를 네. 궁금해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목표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그 목표는 뭐 또 15위 안에 들자. 네. 이런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표는 삼고 모든 걸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 어떻게 이제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저 알고 이렇게 온 건 아니니까 그냥 네.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도 뭐 이렇게 처음 나가는 것도 있지만 2회도 제가 나가고 싶고 3회도 연속적으로 3회도 제가 나가고 싶고 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15위까지가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뭐 이거는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저희 보디빌딩 팬들은 누가 최고일까? 네. 이거를 항상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맞습니다. 서로 갑론을박으로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내추럴 보디빌딩의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이자 가장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루면서
최근 게스트 코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최고의 대한민국 내추럴 보디빌더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예, 가장 후보 중에서도 가장 득표를 많이 할 만한 만약 표가 있다면 그런 상태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에서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내추럴 보디빌더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도 어느 정도 있으신지도 무조건 있죠. 네. 저 아직까지는 저도 저도 지금 제 현재가 저도 황금기라고 봐요. 저에 대한 요번이 쭉 황금기라고 보고 이 황금기까지는 제가 한 4, 5년 정도를 무조건 이어갈 생각입니다. 와 내려오지 않고 4, 5년 정도는 꿋꿋하게 네. 지킬 생각입니다. 이게 또 내추럴 보디빌딩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 게 이제 40대에 접어드시면서도 계속 좋은 몸, 더 발전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림피아가 1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최한진 선수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고화질로 최한진 선수의 업데이트를 제가 거의 지금 여기 1m 거리인데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게스트 포징을 받지만 몸을 한번 이쯤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많이는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네. 와 볼륨이 야 와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 오 제가 말한 게 이제 구력에서 나오는 디테일들이 저 옆다리 저 라인이랑 오 햄스트링 등이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이거는 진짜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야 이대로 와 진짜 강도가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그니처 포즈죠. 상당하십니다. 와 이렇게 또 올림피안의 몸을 12주 전에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정말 딱 첫 소감으로는 이대로만 딱 만들어서 나오셔라. 진짜 그 구력이라고 하죠. 운동을 정말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직 다이어트 기간이 12주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막 스킨이 완전히 다 얇아진 상태는 아니시지만 그거를 근육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밀어내고 특히 뭐 근육의 분리 세퍼레이션 말고도 옆다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근육의 디테일들 질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게 역시 구력도 중요하다.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구력이 차지하는 요소가 정말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네요. 대표님한테.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린 친구들이 몸을 완성해서 나왔을 때 동시에 반대로 막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리고 좋은 친구들은 이런 디테일들적인 요소가 없어요. 완전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맞아요. 세퍼레이션은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은 확실히 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청자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면서 좀 물론 케미컬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이런 시합 준비 과정이라는 단일 그런 카테고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딱 내 몸이 완벽하게 다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을 조금 여유를 갖고 뭐 급하게 기간을 길게 갖고 급하게 빼라는 게 아니고 길게 가져가면서 천천히 빼서 최대한 내가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간다면 그게 조금 더 좋은 몸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랬고요 또. 그 해외에서도 이제 IFBB 뭐 내추럴로 알려진 IFBB 프로 선수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그분도 거의 1년 가까이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경련으로 이렇게 한 해는 또 못 나가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의 이제 뭐 오픈 보디빌더 분들 보면은 시합 그 다이어트를 16주, 11주에 작게는 11주에서 16주 사이를 하시는데 네. 8개월을 그렇죠. 저는 8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럼 32주 40. 그렇죠. 예. 야. 근데 저한테 이런 루틴이나 이런 체계가 너무 생활에 너무 이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이어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막 힘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도와주는 분들 와이프나 이런 너무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것도 회원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해서 네. 이 루틴에 한번 내가 다이어트 기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전 더 편해요. 와. 막 이것저것 막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네. 그 루틴 안에서 내가 그냥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거. 그것도 어렸을 때도 그런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도 그냥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네, 그 루틴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낯설지가 않죠. 그 네. 루틴이 자리 잡히지 않은 채 시합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 네, 정말. 그 정신적으로든 뭐 먹고 네. 싶은 걸 참는 그 순간이 기간이, 매번 네, 부딪히게 되고 맞습니다. 아까 네. 라면 얘기 스몰 토크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 전에 했는데 1년 동안 라면을 먹어보신 적 없다는 얘기도 굉장히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추럴 보디 빌딩에서 네. 이 페이크 네티라는 것도 네. 이제 뭐 해외에서도 그런 만들어진 단어지만 네. 국내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게 도핑에 적발되는 선수들이 그쵸. 네. 내추럴 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시합들에 음. 도핑에 적발되는 선수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 네티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각광을 좀 받고 사람들의 이런 신뢰성이 이 한두 명이 걸리지만 네.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그쵸. 주변 선수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런 페이크 네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는 오로지 저만을 생각하고 저를 통해서 제가 시합을 뛰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나오건 안 나오건 크게 저는 그 신경을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욕한다던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뭐 인터넷 통해서 막 뭔가를 이제 내가 뭔가를 바라거나 이런 거 싶지도 않고 그냥 네. 그런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막 주변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좀 오히려 그냥 좀 차단하고 네. 본인의 뭔가 일에만 포커스하고. 맞아요. 여기에 신경 쓰고 또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크게 그거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한진 선수랑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해본 게 네. 처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운동인 맞습니다. 보디빌더이기 전에 그냥 평생을 운동하시는 그냥 네. 운동인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빼놓고선 제 인생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운동 말고는 제 인생에서 거의 90%가 운동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얘기를 하면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예. 이게 좀 슬프면서도 슬프면서도, 예. 슬프면서도 저렇게 한 분야를 끝까지 파서 이제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동시에 들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네.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크 네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나름대로 보디빌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막 어떤 시끄러운 그런 소리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네. 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페이크 네티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게 생각났냐면 이 페이크 네티 도핑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 전체의 평판이 같이 이렇게 네. 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페이크 네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왜냐면은 도핑에 적발될 앞으로 도핑은 점점 강화될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페이크 네티면서 그 마케팅에 이용하는 그 본인의 마케팅이나 이런 돈 버는 수단으로 이제 네. 내추럴이란 키워드를 이용하면서 페이크 네티로 적발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대기 만성형 선수라는 네. 아이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카드를 따셨을 때 프로카드 따셨을 때도 30대 후반이셨고 네, 후반이었죠. 네. 올림피아에 진출을 확정 지었을 때도 40대셨고 초반.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대기 만성형의 네. 끝판왕인데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형에 가까운 뭐 다른 건 제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음.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다든가 아예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예. 그냥 소소하게 이제 와이프랑 그냥 식사하고 가족들과 식사 이게 저의 그냥 노는 아. 전부예요. 그냥. 예. 다른 막 하지 음. 않습니다.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놀아서 밤을 새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더 놀러 가서 뭔가를 이렇게 크게 피곤하게 만들거나 네. 이런 거를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향적으로도 타고 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왔기 앞으로도 때문에. 그렇게 살 것 같은 느낌? 아, 네. 뭔가 더 롱런하시려서 기록을 세울 만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가 네. 또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카테고리를 저도 즐겨보지만 되게 열렬한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선구자로서 이런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어떤 선수가 프로가 될 것 같은지 혹은 좀 관심 있게 유 선수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아마추어 내추럴 선수가 있을까요? 저 광주의 진형석 선수 아시죠? 예. 같은 좀 골격이 큰 예, 저랑 라이트 헤비. 체중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진영 선수를 얼마 지금 그 전에는 좀 더 덜 빼고 오셨는데 예. 그 다 빼고 났을 때랑 옆에 섰을 때 그 포스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백포징을 좀 수정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눌러서 잡으니까 훨씬 훨씬 더 더, 예. 빈틈이 없어 보이고 네네.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WNBF라는 그 시합을 그쵸, 우승했을 예. 때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가장 조회가 많이 되고 뜨거웠던 그쵸, 게 예.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이트 헤비 90kg 시합 체중의 내추럴 선수를 아마 처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시끌시끌해졌었는데 네네네. 비슷한 타입의 이런 예. 골격이 굉장히 큰 정말 사지가 정말 좋은 예. 선수예요. 네. 그냥 딱 봤을 때 인간 자체가 크다. 예. 체중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맞아요. 보디빌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지나치게 그런 낭설들 물론 신빙성이 있는 말들이지만 FFMI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골격, 뼈무게 뭐 네. 이런 진짜 덩치에서 오는 위압감들이 있거든요. 최한진 선수나 진영석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재 선수라고 또 있어요. 예. 김영재. 예. 그분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저랑 같이 오랫동안 운동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몸을 갖고 올해 아마 또 도전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쟁력이 네. 치열한 것 같아요.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가 네. 가장 저 몬스터진 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그렇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은 무대에 꼭 쓰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게 예. 리저널 하면은 네. 좀 네. 이게 미안한 소리지만 네. 가면은 좀 한산하고 네, 맞습니다. 그냥 네. 또 보다 금방 오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저도요. 15시간 시합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올 거란 얘기 들었지만 이 네.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저도 모를 깜짝 정도로 놀랐습니다. 예. 앞으로 내추럴 보디빌딩 그 시장만의 강세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네. 선수로서의 목표하고 네. 인생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아까도 좀 따로. 선수로서의 목표는 아까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육상 다음에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이 길로도 끝까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제가 최종 목표는 50대 한 50대기 전까지 제가 시합을 뛰고 싶어요. 50대기 전까지 시합을 뛰고 그 시합 안에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최초로 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 최초를 계속 새로 갱신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네. 네. 뭐 최초의 올림피아에 될 수 있으면 2타임 올림피아, 3타임 네. 올림피아 이렇게도 될 수 그렇게 있으시고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따로 내추럴 올림피아가 열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또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뭐 정말 그게 인기가 많아진다면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씩 내추럴에 관심을 다시 보인다고 하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IFBB 단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욕심이지만 사실 50대에 접어들면서 보디빌더 분들의 이 팔다리가 좀 약해지고 몸통에 이렇게 좀 커지면서 네. 이제 체형적으로 조금은 하얀 곡선을 그리는 네. 선수들이 물론 이제 프로 보디빌딩도 있지만 내추럴 보디빌딩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나이에 의한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한진 선수께서는 그런 것들 없이 롱런 하셨으면 하는 최대한 제 노력을 무리한 해보겠습니다. 욕심.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도 최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래요? 최초예요. 생각해 보면 어, 내추럴이든 아니든 네. 50대 보디빌더가 그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대비해서 팔 다리가 안 준 채로 어. 좋아진다? 이건 없거든요. 저번에 원래 덱스터 잭슨 네. 그 사진 올렸던 거랑 그 비슷한데. 스토리 올렸는데 근데 덱스 잭슨도 미세하게 보면 야, 줄어요. 아우. 사지가 좀 주는데 그게 없는 최초의 보디빌더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보의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좋은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만약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저를 목표를 두지 마시고 저를 뛰어넘는 목표를 두셔서 항상 저 단계적으로 저를 뛰어넘는 목표를 두고 저를 계속 제가 최초지만 그 최초를 뛰어넘는 높은 그 목표를 잡으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한진 선수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 채널에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화력을 쓰셔서 보여주셨으면은 최한진 선수만큼 훌륭한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화력 지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30 IFBB 프로 최한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알찬 그런가요? 꾸준한 제가 좋은 잘 얘기를 해도 자꾸 버듬어서 말을 아닙니다. 너무 버벅여서